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4%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옆나라 일본의 중의원에서 압승을 해서 3.9% 올랐는데 거기보다 더 올랐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제가 이거 지난번 시간에 금요일 날 찍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매도가 막바지다. 다음 주는 어떻게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저번 주 하락은 이벤트죠. 아무리 봐도 은선물과 관련된 마진콜 때문에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의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를 한 겁니다. 약간 인위적인 매도에 따라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4%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외국의 외부 연수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거의 6조, 7조 팔았는데 오늘 6천억 정도 사고,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 1조 6천억. 대부분의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어 버리니까 반등 시에 매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보시면 직접 투자는 개인과 ETF로 이용한 그 금융 투자를 이용한 건조 투자 개인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에 직접 투자하던 사람들은 나가고 새롭게 금융 투자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ETF, 요 ETF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아요. 종목이 왜곡되는 거죠. 아니, 단지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개인의 매도가 오늘 약 4조 원, 코스닥에 6천억의 매도가 나왔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보다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있었다. 연기금은 팔고 있어요. 사모펀드 이쪽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개인이다. 개인도 ETF를 이용한 개인이다. 과거에 직접 투자하던 그 2020년도보다는 낫죠. ETF로 간접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또 후유증도 있다라는 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9,0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삼천 스탁 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 검토 만지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타임이 조금 종목 포트폴리오 특히 액티브 쪽엔 좀 강해요. 삼성도 물론 강하고 타임하고 삼성에서 계속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은 바이오 ETF는 출시를 지금 할 거예요. 그 밖에 다른 ETF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삼천 스탁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수 ETF로 자금이 몰긴 하지만 지수 ETF보다 제가 계속 액티브 펀드, 액티브 지수를 활용하는 그런 ETF가 활성화돼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개별 종목들 그리고 선별해서 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이 있는데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것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가 본격적으로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시작된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물론 ETF도 좋고 지수 ETF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려면 액티브 펀드가 사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3월 초에 관련 상품이 생긴다고 하니까 타입이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삼성도 하겠죠. 아무튼 변동성이 크고 종목 간의 괴리가 큰 코스닥 시장에서 좀 지수 관련주를 전체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성장 밸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액티브 전략이 효율성이 부각된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률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서 액티브 펀드 돈이 들어오면 선별된 종목으로 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이 액티브 ETF가 들어와야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기관들이 사는 수익률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도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 점검에 들어갔고 미래에셋도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타임이 일단 작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삼성, 미래에셋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 너무 격차가 커졌고 앞으로 키 맞추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액티브 ETF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수로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수보다 액티브 ETF가 수익률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엄청나게 자금이 몰립니다. 지금 자금이 은행에서 뭐 20조, 30조씩 빠지는데 처음에는 다 ETF로 사겠죠. 근데 ETF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액티브 ETF로 들어왔는데 액티브 ETF는 뭐 한 달에 막 20%씩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요게 이제 옛날에 미래에셋에서 돈이 몰리게 된 배경이 보면 그때 인디펜던스가 별로 수익이 없다가 갑자기 수익률이 30%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인디펜던스하고 뭐 디스커버리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상당히 펀드 운영으로 엄청난 수익을 뒀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수 ETF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액티브에서 수익이 얼마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쪽으로 자금이 정말 몰립니다. 그러면 ETF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좀 지수 ETF를 사면은 패시브 베스로 사잖아요. 똑같습니다. 종목도 이렇게 삽니다. 물론 이제 매니저가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좀 팔고 좀 덜 떨어져 있는 거 사고 이런 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종목은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시장이 3월 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에서 수익 못 냈다 어쨌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도 상황에서 난 모르겠다 지수에다가 때려 먹으면 되겠다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지수 대비 오버슈팅을 하려면 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액티브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놓치면 안 된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뉴스에서 아주 그냥 기사에서 제대로 해놔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기금의 주식 뭐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까지 늘린다. 이게 오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기자가 약간 어그로 끌려고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 코스닥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어그로 기사라고 그러죠. 올린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코스닥 연기금의 그 움직이는 돈이 뭐 1,500조, 2,000조 가까이 되는데 여기 10% 올리면은 코스닥 뭐 다 웬만한 주식 다 사야 되거든요. 시총이 낮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보다도 시총이 낮은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연기금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무슨 공제도 연기금도 있고 되게 많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늘리면은 뭐 난리 납니다. 나중에 빼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늘리지는 않을 거고 국내 그래도 다른 연기금에서 좀 늘리겠다 이런 거죠. 보시면 자 여기 뭐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5조 8천억인데 그 비중을 이제 10%까지 늘린다 그러면 한 3배 되겠죠? 그러면 10조에서 11조 그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A 연기금 2, 3%, B 연기금 많이죠? 되게 많아요. A, B, C, D에서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중에 코스닥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코스닥 비중을 올리겠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에서 코스닥 비중을 늘려라 또 3천 스탁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금, 국민연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부는 일관적으로 거래소 헤어질 결심에서 여기 거래소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회사로 두겠다라고 해서 3천 스탁 그러니까 별도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코스피대로 가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의 그 성격이 있잖아요. 이 코스닥을 만든 성격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고 나스닥에서 뭐 다우로 가거나 S&P 500으로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스닥 그냥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스닥에서 성공하면 코스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겠다. 예. 이번에 알테오젠이 우연찮게 딱 걸려가지고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에서는 올해는 이젠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알테오젠 같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또 빠져나가면 어떻게 코스닥을 3,000포인트를 만듭니까?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가는 게 낫다. 예. 가만히 앉아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예. 대놓고 관리를 해서 올리겠다는데, 최근에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나서 코스피로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물론 이제 회사의 그 성장이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돈이 코스닥 시장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굳이 코스피로 갈 이유가 있겠느냐. 예,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시간을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살살 돌고 있어요. 약간 이제 반복의 형식으로 돌고 있으니까 알테오젠이 뭐 안 간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고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막판에 바이오 섹터 올라올 때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바이오 섹터는 막 올라왔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기금 확대라든가 삼천스타 이런 것들에 그리고 그 코스닥의 그 액티브 ETF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래 비중이 이제 현재 전체 시장에서 20%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요게 점점 커집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0%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그램으로 올랐다가 프로그램에 빠집니다. 근데 요게 사실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시장 외부 변수, 저번처럼 외부 변수로 그냥 막 외국인들이 팔고 이러 빠지면 개별 종목들도 그 어떤 호재나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빠져도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그러면 기계적인 매도로 같이 빠졌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같이 올랐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적 기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수가 빠지면서 이유 없이 같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시장을 많이 좀 왜곡할 수가 있다. 코스닥 150 구성 종목 기계적 거래 요것 때문에 단기 급등나기 특히 2차 전지에서 이번에 큰 수혜를 봤죠. 뭐 2차 전지가 막 좋아서 올라간다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ETF의 최대 수혜는 이번에 2차 전지 ABL 바이오 ABL 바이오래 에코프로 그룹이죠. 저도 오랜만에 얘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개별 종목을 따로 고르기보다는 자동으로 사고 파는 구조다. 1월 초반에도 3% 이내였어요. 근데 27일만 해도 15.9%, 지금은 19.8%로 그러니까 ETF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에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서 지금 20%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더 늘어나면 약 40%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왜곡이 되면 이유 없는 상승이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꺼질 때는 또 큰 데미지를 맞을 수도 있다. 이 양날의 검인데 아무튼 지금은 좀 코스닥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패시브에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AI를 이용해서도 하거든요, 미국 애들은. 그런데 무슨 시장에서 뉴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미국의 그 나스닥이 한 3% 4% 빠질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투매가 나와요. 막 4% 5%씩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미국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대세라 그럴까요?
예, 대세입니다. 대세.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대세가 옛날에 그 2007년도까지, 예, 6년, 7년, 8년 초 때까지 미래셋이 그 인디펜더스 디스커버리 펀드로 자금이 막 일주일 만에 1조가 몰리고 이런 세대가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펀드가 지금의 ETF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 자금들이 ETF로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ETF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봉폐를 제가 말씀드리면 묶임으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별 가치 판단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식이 빠져요. 예, 그리고 나쁜 주식이 별로 성과도 없는데 150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편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펀드가 ETF가 들어와야 선별해 갖고 150에 안 들어와 있지만 선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고,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이 액티브가 세면 잘 안 떨어지니까 견뎌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내용이 나오죠. 예, 개별 종목의 가치 판단이 가격에 반영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 예, 그냥 상관없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액티브 ETF처럼 운영 판단, 매니저가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 판단이 들어가는 자금이 함께 커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죠? 왜곡을 완화하는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TF가 커지려면 처음에는 지수 ETF로 크지만 이게 액티브로 가야 돼요. 액티브로. 액티브 ETF로 가야 이 시장에서 좀 조화롭게, 예, 처음에는 초입자들은 지수로 가고 조금 중급자들은 액티브로 가서 이 액티브 수익률이 좋으면 이 지수에 있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몰리면서 액티브가 활성화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초기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액티브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를 선별하는 기준은, 예, 운영 매니저가 한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 오늘 아침에 월 1회 투여 비만약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검증했다. 이거 가지고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 워낙 지금 월 1회 투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거를 단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2030년, 예, 30년 정도 보고 차근차근히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이제 그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전략으로, 예,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뭐 바로 어떻게 되거나 이건 아닙니다. 워낙 이제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올해 뭐 첫 번째 끊었으니까 올해도 한 2개 정도는 더 나올 거예요. 기술 수출은. 예, 걱정하지 마시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2%, 예, 음료수에 보면 2% 부족할 때라는 게 있는데, 그 2% 문제 때문에 지금 노이즈를 겪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예, 가뭄에 담비 내리듯이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예, ETF와 관련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받쳐주면서 오후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셨죠? ETF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알테오전은 유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코스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국에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코스닥에서 커서 코스닥에서 좀 잔류해서, 예, 갔으면 좋겠다라기 때문에 쉽게 또 좀 지원해서, 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늘 좀 들리더라고요. 좀 오래 안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소통방에서 올려드렸죠. 예, 연기금 벤치마킹 2026년 운영 목표에서 당초 계획은 코스피가 거의 15%, 코스닥이 5% 정도 했었는데 요거를 뭐 11대 11로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코스닥 시가총액 다 합쳐도 하이닉스 시가총액보다 안 돼요. 예, 하이닉스가 더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11%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예, 좀 기존에 있던 다른 연기금들 이런 비중을 좀 늘려서 좀 하여튼 자금은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액티브, 예,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와야,
종목들이 좀 선별해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 그중에 물론 반도체도 있고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많이 있겠죠. 원전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조선에도 있을 테고. 하지만 코스닥을 올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바이오 섹터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가 그 코스닥의 취지에 맞아요. 그리고 당장 숫자가 안 나와도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땡겨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숫자를 내야 되는 그런 섹터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선반영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4월 요때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조정 보인다고 해서 바이오는 뭐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엄청난 액티브 ETF를 자금이 몰리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걸 좀 미리 좀 선별해서 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입장하시면 됩니다.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세요.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주필승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여기에 오시면 제가 이런 시나리오에 맞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정말 싸게 말씀드리고 있고 1년 단위로 안 받아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엄청난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사칭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못하게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아닌데 뭐 주필승 텔레그램 방이다 이러면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당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금액도 이렇게 오픈하고 있고 저렴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평생 운영해서 노후를 책임지겠다라는 모토로 만든 게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댓글 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가 이게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 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계시면 아마 마음은 편안하실 겁니다.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아무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뭐 계속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코스닥 시장을 키워서. 왜 코스닥 시장을 키우겠어요? 거래소 시장만 올려가지고는 서민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소비가, 돈 벌어서 소비도 하고 소고기 사 먹고 뭐 사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개인들이 뭐 90% 이상을 다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당연히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이 회사, 그 나라가 소비가 산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코스닥 기업을 또 활성화해서 좀 반도체로 쏠려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 원래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또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코스닥을 정부가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ETF가 지금 유행을 타고 있고, 좀 더 이해해주면 지수에서 액티브로 간다. 그럼 액티브 때 엄청난 수익이 나니까 지금 뭐 조금 수익이 났네 안 났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은 주식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제 생각에는 올해 정말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